Good evening. The news hit around breakfast time as a lot of Americans were sitting down in front of a plate of bacon or sausage. The alarming warning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cancer research arm that goes like this. The WHO study says consuming around 50 grams of processed meat per day increases the risk of colon cancer by 18% and placed processed meat in the top category for cancerous substances, which also includes cigarettes, alcohol, arsenic, and even asbestos. 세계보건기구의 가공육 1군 발암물질 지정 이후 소시지의 원조인 독일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농림부 장관은 가공육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호주의 농업부 장관은 소시지를 담배에 견준 것은 희극과 같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의 발암성 평가 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1군 발암물질이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들을 가리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가공육을 포함해 총 118종의 1군 발암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담배, 술, 성면, 에이즈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먹는 소시지나 햄, 베이컨 같은 것들도 같은 1군 발암물질이란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슈였던 만큼 국내에서도 그 논란이 거셌습니다.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매출액도 급감했는데요. 소비자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적이죠.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발암물질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부대찌개가 아니라 발암물질찌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고 나가 있으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면은 솔직히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 먹는다고 죽으면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근데 어때요? 햄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식약처에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 실태와 제1국의 권장 기준, WHO 발표 내용, 육류의 영양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수준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육가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주 소비국인 독일과 미국에 비해선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공식 발표한 우리 국민의 가공육 하루 섭취량은 6g. 영국과 호주에서 정해놓은 하루 권장량에 비해서도 그 양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섭취량인 6g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우리는 직접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가공육 4가지를 잘라서 그 양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시지부터 햄, 베이컨까지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 하나같이 그 양이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엔 하루 섭취량이기보단 마트 시식 코너에나 볼 듯한 한입 크기의 양인데요. 크기를 가늠해 보기 위해 100원짜리 동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마치 동전에 맞춰 자른 듯한 크기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은 고작 100원짜리 동전 크기에 불과했단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식 발표에서 가공육을 하루 50g 섭취 시 대장암 발생률을 18% 높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50g의 양도 재봤습니다. 확실히 우리 국민의 하루 섭취량 6g에 비해선 훨씬 많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하루 섭취량이라고 생각했을 때 50g 또한 그 양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섭취량은 50g과 6g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가공육은 여러 음식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주로 즐겨 먹는 햄버거, 샌드위치,
핫도그 같은 음식들엔 가공육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먼저 햄버거 패티입니다. 88g, 적지 않은 양인데요. 핫도그 안에 들어있는 소시지는 62g, 패티보단 조금 적습니다. 샌드위치 속 얇은 햄은 8g, 적은 양이지만 이 역시 평균 섭취량보단 많습니다. 햄버거나 핫도그 한 개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가 언급한 50g 이상, 국내 평균 섭취량의 10배 이상을 먹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섭취량이라는 6g. 시민들에게 실제로 그 양을 보여줬을 때 반응은 어떨까요? 요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건 아닌데. 이거는 한 번 집을 때 먹는 양 아니에요? 이거 한 입에 먹고 이거 100배는 먹겠다. 우리가 하루에 이거 6g만 먹습니까? 먹으면은 6g 더 먹지. 6g 얼마 돼서? 6g이 얼마예요? 이게 6g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거만 먹고 안 먹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서 뭐 전혀 해가 없었는데 꼭 그걸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할 필요가 있냐. 정확한 이제 검사를 통해서 다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전 세계 육 가공업계를 혼란에 빠뜨린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다는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인 만큼 관련 업계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일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가공육의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베이컨, 그리고 햄, 소시지부터 주로 아이들이 반찬으로 즐겨 먹는 고기 산적들이나 치킨 너겟, 육포도 있고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햄버거에서부터 샌드위치, 김밥에도 이렇게 가공육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가공육은 직간접적으로 하루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은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WHO는 이런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 시 대장암 발병률이 18%나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에 우리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6g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g 보이십니까? 식약처에서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인 6g이요. 6g. 마치 마트 시식 코너에서나 볼 법한 양인데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걸까요? 가공육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가공육 발암 논란의 모든 것.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가공육의 1군 발암물질 지정 후 대형마트의 가공육 코너를 찾아가 봤습니다. 분위기는 어떨까요? 통조림 햄을 할인 판매 중인데요. 마트에서 흔히 보는 1+1 할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가공육들이 모여있는 코너에선 흔치 않은 풍경이 보입니다. 유난히 많은 행사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판매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따지고. 많이 안 해도 많이 안 했는데 많이 안 사다가 나가는 거. 왜냐면 가격 비싸다가 싸니까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크게 할인하는 건 처음이라는 직원의 말. 1+1 묶음 소시지부터
하나를 사면 2개를 더 주는 베이컨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소시지 하나를 사면 3개를 더 얹어주는 행사 상품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장바구니에 담지 않곤 못 베길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 2개 샀는데 8개 샀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행사 상품이에요? 이 마트만의 행사일까? 다른 마트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정말 담백하고 맛있죠. 딴 거보다 비싼데? 지금 하시면 이거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행운이에요. 할인된 가격에다 즉석에서 한 봉 더 얹어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기사 떠서 나왔는데. 그래요? 네, 상관이 없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관련 보도. 한쪽 멘트,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기 WHO에서 얘기하는 위험성은 50g, 연간 18kg. 근데 국내 평균 소비량은 연간 4kg밖에 안 된다요. 여기 써있잖아요. 4kg요. 이렇게 5분의 1 수준이래요. 5분의 1 수준. 이렇게 나온 거보다. 이거 우리가 먹는 게 이건 계속 넣었어. 그러니까. 그건 그럼 어디서 알려준 거예요? 기사? 이거 우리 회사. 아, 회사. 그렇다면 가공육 업계는 이번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 걸까? 가공육 제조업체들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통화한 그 채널A 팀인데요. 가공육 때문에 그 육가공협회 쪽으로서 그래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육가공협회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말뿐 그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는 육가공협회 관계자를 통해 업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채널A 팀인데요. 육가공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다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입장 표명을 갑자기 또 뭘 할 저기는 아직 없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왜냐면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육가공협회 측 또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계보건기구는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 중에 N-니트로소 화합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름조차 생소한 화학물질들.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이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할 때 여기에 작용하는 가능한 화합물질로 나이트로자민 그리고 다환 반향족 탄화수소계 화합물질 2가지를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나이트로사민 같은 경우에는 가공육에서 어떤 점 때문에 이제 발암 원인으로 뽑히는 건지. 가공육 속에 이제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가공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민과 같이 결합하게 되면 나이트로자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가공육을 먹었을 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아질산 나트륨과 아민.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의 발색제로 쓰이는 첨가물이고 아민은 육류의 단백질이 분해되며 생기는 물질입니다. 두 성분은 보통 소화 과정 중에 위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니트로소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식품 첨가물로 허용이 된 물질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지난 127회 육포의 본색 편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요. 완전상관들의 발센트. 이게 발센트야. 요거는 햄수가 있어. 육포까지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술을 많이 넣으면 아주 큰 색깔이 나. 아질산 나트륨은 고기 본래에 새긴 붉은색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첨가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가 분명한데요. 육포뿐 아니라 햄과 소시지 등 대부분의 가공육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 지난 60회 착한 부대찌개 편에선 주재료인 햄과 소시지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첨가물인 아질산 나트륨의 바람성에 대해 주목했었습니다. 색깔을 내기 위한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많이 먹게 되면 발암물질로 체내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육류는 소비를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발암성 논란 때문에 식품에 극소량만 사용이 허가된 물질 아질산 나트륨. 얼마나 많은 가공육에 아질산 나트륨이 쓰이고 있을까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여러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햄과 소시지 그리고 베이컨까지 모두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공 과정에선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는 소시지 제조 공장을 찾아 아질산 나트륨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손질한 원육을 분쇄기 안에 넣고 소시지 속을 채울 고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고기소를 양념할 차례인데요. 들어가는 양념 재료만 20여 가지나 됩니다. 가루 형태인 아질산 나트륨은 양념과 함께 버무려지는데요. 원육 10kg당 아질산 나트륨 0.6g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비교를 위해 아질산 나트륨을 넣은 소시지와 넣지 않은 소시지 두 가지를 모두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양념이 고루 섞이게 흔들어준 후 분쇄해 놓은 고기에 넣어 잘 섞으면 기본 공정은 끝이 납니다. 이후 껍질을 씌우는 케이싱 작업 후 훈연기에 넣어 2시간 정도 훈연해내면 소시지가 완성됩니다. 갓 만들어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시지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과연 아질산 나트륨을 넣은 소시지와 넣지 않은 소시지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위에 챙긴 게 아질산을 넣은 거고 밑에 거는 아질산을 아예 안 넣은 겁니다. 보니까 이 분열 과정을 거쳐도 한 이게 표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이가 보이십니까?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된 소시지의 경우 붉은색을 유지한 반면 무첨가한 소시지의 경우 색이 하얗게 바래거나 어둡고 탁한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질산을 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넣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질산, 그러니까 육제품이 아무리 가공 처리를 하더라도 육제품이 영양 성분이 아주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중독균의 대표적인 게 보툴륨입니다. 이 보툴륨은 식품군 중에서 제일 위험한 식중독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성장을 억제시키는 못 자라게 하는 역할이 아질산염이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질산염 조금 집어넣으면은 육제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확실히 되는 거죠. 더 이상 병원성 보툴륨균이 안 자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고기를 익히잖아요. 열 처리를 하면은 고기 색깔이 갈색으로 바뀝니다. 갈색은 좀 안 이쁘잖아요. 안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질산염이 들어가서 그 육색소를 나는 그 핑크색, 맛있게 보이는 그 핑크빛 선홍색으로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균 못 자라게도 하고 그다음에 독특한 그 육제품 안에 그 맛있는 맛도 있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적정량 사용 시 장점도 많은 아질산 나트륨. 하지만 우리가 봤던 수많은 제품 중 그 어디도 함량 표시는 돼 있지 않았는데요. 식약처의 축산물 가공 기준에 따르면 가공육들의 아질산 나트륨 잔류량은 1kg당 0.07g 이하.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그 잔류량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육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아질산 나트륨의 잔류량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게 되는 김밥 햄부터 소시지, 통조림 햄, 베이컨까지 총 12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12개 제품 모두 축산물 가공 기준인 0.07g 이하로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질산 나트륨의 잔류 기준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엄격한 편인데요.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첨가물인 만큼 앞으로도 기준에 맞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두 번째 요인으로 언급했던 물질 PAHS, 즉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WHO에서 언급했던 PAHS, 그러니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인지? 그거는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를 가열하게 됐을 때, 고온에 노출됐을 때 형성되어지는 이제 불완전 연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화합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벤조피렌과 같은 그런 경우여서 고온 가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발암성이 높은 화합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유독 좋아해 구이 문화가 특히 발달돼 있습니다. 고기를 고온에 잘못 구웠을 때 생길 수 있는 유해 물질의 통칭이 바로 PAHS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선 PAHS에 속하는 유해 물질 중 16가지를 주요 관리 물질로 분류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처럼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PAHS와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총 13개의 가공육 안에 있는 PAHS 함량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공육들은 모두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했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총 13개의 시료 중 김밥 햄 한 종류에서만 아세나프텐이라는 물질이 검출됐고 나머지 가공육에선 모두 PAHS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샘플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 샘플이 아세나프텐이 발견이 되었고 아세나프텐의 경우는 저희들이 발암 등급으로 봤을 때 상군에 속하기 때문에 발암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PAH에 의한 발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공육을 불에 조리해 먹습니다. 가정에선 프라이팬에, 야외에선 숯불에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가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PAHS의 특성상 우리는 조리 후에 가공육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주로 먹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을 프라이팬에 조리한 결과입니다. 5개의 가공육 모두 PAHS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숯불로 조리한 경우 발암물질 2비군 2종류와 3군 6종류가 함께 검출됐는데요. 가공육 각각의 합계 또한 이전 실험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발암물질 3군은 암과 연관짓기 어려운 물질, 2비군은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경유나 휘발유, 납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펜에 의해서는 PAH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릴의 경우는 다량의 PAH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치가 발견된 항목들을 보면 2B에 해당되는 물질이 다수 발견이 되었고 상급에 해당되는 물질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2B에 해당하는 물질도 다수 나왔으므로 발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리를 할 때 거리에 의한 조리는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 식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육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이후 아직도 가공육 발암 논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장 답답하고 불안한 건 바로 소비자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가공육 발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근데 조금씩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술 때문에. 아니 술 먹을 때 저 하나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쁘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 피우면 나쁜지 알아도 다 피우잖아요. 그거 하면 똑같은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맛있고 근데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먹는 버릇하니까 저거 없으면 반찬 하나 없으시는 거예요. 괜히 막 너무 오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동안 사람들 많이 먹었는데 괜찮은 거 보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나는 이때 먹었는데 먹었는데 지금 뭐 갑자기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저거 할 거야? 80이야 80.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허리도 굽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래 랩도 들으면 그냥 오예. 매스컴에서는 많이 먹으면은 그런데 뭐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좋아하는 애기들은 마냥 먹거든. 소세지고 뭐고. 뭐 인공 색소나 첨가물 아니면도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가공식품 먹으면 암 발생률이 훨씬 높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자거든요. 아 진짜요? 어머니가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요? 네. 아직 수술 조금 전이에요. 수술할 거예요. 진짜요? 네. 내가 되게 신체가 건강한데 암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시기엔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머니. 병원에서도 다른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하대요. 정상이래요. 근데 딱 암세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일하고 암이 안 오는 게 아니야. 건강한 사람도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과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답변 또한 엇갈렸습니다. 투표 결과 233명 대 164명으로 불안하다는 쪽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같은 발암물질이라 하더라도 담배의 경우에는 폐암의 발생률을 5배, 또 음주의 경우는 식도암의 발생을 5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가공육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을 0.18배 정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담배와 가공육의 그 암 발생률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워낙 그 동물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역학 실험의 결과,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같은 1군 발암물질이지만 원인별 사망자 수를 보면 그 차이는 큽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가공육에 의한 사망자 수는 무려 30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1군이란 건 발암물질이란 증거가 확실한 것뿐 그 위험성까지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공육의 섭취량이 꾸준한 증가 추세라는 건데요. 특히 가공육의 연령별 섭취량을 봤을 땐 노년층에 비해 1세에서 19세, 즉 우리 아이들의 가공육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가공육의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층에서 가공육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가공육의 1군 발암물질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는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암연구소에서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거나 차에 치이거나 다치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그 심각함은 다르다. 바나나 껍질은 가공육에, 그리고 이 차는 담배에 비유한 건데요. 가공육이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건 맞지만 담배처럼 당장 중단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육의 연령별 섭취량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세에서 19세 섭취량을 한번 보시면요. 14.9g으로 이 중에서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 비하면 그 차이가 0.9g, 15배 정도는 나고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평균 섭취량 6g과 비교해도 청소년들의 섭취량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세부터 9세인 영유아와 아동의 섭취량을 보더라도요. 11g, 평균 섭취량의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가공육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자녀를 낳을 때쯤엔 이 섭취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가공육 섭취량과 증가 추세가 꾸준한 만큼 해당 기관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식약처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실정에 맞는 섭취 가이드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혹은 얼마만큼 먹느냐. 모든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길잡이 역할은 관련 업계와 정부의 몫일 겁니다. 여러분은 과일 중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2015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은 과일이 바로 이 감귤이라고 합니다. 1인당 소비가 무려 14.3kg이었다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이 5kg 상자로 약 3상자 정도 1인당 먹은 셈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민 과일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귤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2년 전인 2013년 겨울에 제주 감귤에 대해 취재했었습니다. 당시 취재 결과 감귤에 공업용으로 의심되는 광택제를 사용해 윤이 나게 만들고 덜 익은 감귤을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강제 숙성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었습니다. 게다가 단속반이 뒷돈을 받고 이를 눈 감아주는 행태 역시 당시 취재 중 포착됐습니다. 지자체의 해당 부서에 이 사실들을 알렸지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기막힌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년 전 겨울 우리는 감귤 색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광택을 내는데 자기가 통을 보니까 WB라고 적혀 있어요. 리스라는 설명을 이분이 표현하죠. 제주도의 일부 선과장에서 감귤 광택제로 공업용 왁스를 사용한다는 제보였는데요.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이거 공약인데 좀 독해. 뭐 들감에 이렇게 해주면 들리는 게 달라? 차이가 있네요.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불법 현장은 또 있었습니다. 선과기를 통해 크기별로 분류된 감귤을 다른 상자에 붓습니다. 알고 보니 비상품 감귤인 1번과를 정상 상품인 2번과 상자에 섞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속원이 선과장 주인에게 단속 일정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뒷돈을 받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할 시청을 찾아 취재 내용을 알렸습니다. 색깔 내는지 그걸 모르잖아. 따가버리면 이 사람들 가서 색깔 내게 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주도의 감귤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제주도를 찾은 때는 감귤 수확이 한창인 10월 중순. 분위기는 2년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지 말자는 다양한 플랜카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강제 착색과 비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을까요? 감귤 수확이 한창인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려고? 아, 네. 감귤이랑 따는 거? 나무에서 노랗게 잘 익은 감귤만 골랐다고 있습니다. 감귤 좀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서점수가 처음에 색깔 익지 않는 거. 네. 파란 거 보내도 못하고 감귤로 익혀갖고 보내서 이 맛정 나눠지게. 썰려서 가루 벌금 많이 들으려고 했잖아. 그게 싫어. 단속이 강화되면서 강제 착색을 하는 곳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잘 익은 감귤 뒤로 아직 덜 익은 초록빛 감귤도 보이는데요. 2년 전에는 이런 감귤들을 미리 따서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을 하곤 했습니다. 과연 올해는 강제 착색한 감귤이 사라졌을까요? 크게 네. 밀가 많이 하는 상가장이 있어. 네. 작업하는데. 거기는 해. 아, 거기는 착색을 해요? 응. 저희는 2년 전 대형 선과장의 강제 착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강제 착색이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덜 익은 푸른색 껍질을 먹음직스러운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건데요. 열이 발생하면서 이게 딱 뿌리고 한두 시간 있으면은 열이 생겨요, 이게. 아, 열로 하는 거예요? 열로 익히는 거랑 마찬가지. 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좀 풀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인 게 양이 노랑 나더면 똑같이 색깔이 나. 만져봐. 차이가 나. 아, 이게 그 아직 저 작업을 거치기 전이고 이게 거치는 거요? 돌리는 게 달라? 차이가 있네요. 농협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농협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니까. 농협에서는 뭐 촉진제 쓰는 거예요? 가스.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과장들을 둘러보니 가스통이 있네. 그중 한 곳의 쓰레기장에서 다 쓴 가스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에 강제 착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귤에 강제 착색용 화학약품을 바르거나 뿌리고 다양한 조건하에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3일 만에 대부분의 감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선 수십 일이 걸려야 되는 일입니다. 후숙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노랗게 이제 갈변돼서 마르거든요. 근데 이게 후숙되지 않는 거는 이게 이제 청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정상적으로 익은 감귤은 시간이 지나도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 반면 강제 착색된 감귤은 꼭지가 갈색으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리 리듬을 앞당기기 때문에 이제 성숙에서 익음, 노화 과정으로 가는 이제 생리적인 단계가 이제 압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노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표로 연결되는 거죠. 강제 착색한 감귤은 쉽게 썩기 때문에 제주도는 감귤의 강제 착색을 조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귤 혁신 5개년의 원년이라 단속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제주도에 노지 감귤이 첫 출하되던 날 올해 첫 번째 감귤 경매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매 중 강제 착색된 귤이 발견된 겁니다. 도청하고 제주 감귤 협동조합에서 단속을 해. 단속반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줬지. 아니 내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근데 우리 당연시 여기 우리 한만 있는 거야. 얘 하루아침에 안 고치더라. 우리는 최근 강제 착색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선과장들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강제 착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감귤 출하 작업이 한창인 선과장. 혹시 강제 착색을 하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좀
안 좋은 일 있으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걸렸잖아요. 네. 돈이 아까운 나라돈 안 주고는 못 베기니까, 나라돈 안 주고는 못 베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깨끗하게 올해는 하자. 우리 공장장한테 지시를 하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뭐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나 진짜 올해는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이제는 강제 착색을 하지 않는다는 말. 다른 선과장들은 어떨까요? 암행 취재 중 한 선과장에서 아직 푸른빛이 많이 남아있는 감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강제 착색을 하려는 걸까요? 착색 안 했고요. 그냥 비닐 맞을 거예요. 나요. 화학약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강제 착색으로 10여 차례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선과장들을 며칠 동안 둘러봤지만 강제 착색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착색용 화학약품을 파는 업체를 찾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에틸렌가스 복구하셨던 그쪽으로요? 강제 착색용 화학약품에 대해 묻자 창고 쪽으로 안내합니다.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에틸렌가스. 2년 전에 취재했던 휴대용 후숙가스통과 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취재해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는요, 할게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위치가 없어요. 항상 물어보고 카메라에 찍거든요. 얘는 이상하죠. 던져요. 2년 전 방송이 나간 이후로는 신원이 확실한 고객에게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창고 한쪽에서 뭔가를 차에 싣습니다. 조금 전 가스통 상자들이 쌓여있던 곳, 후숙 가스통을 싣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후 창고를 나온 차량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내를 달리던 차량은 곧 외곽으로 빠집니다. 대개 선과장들은 시내가 아닌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뒤를 따르던 중 그만 신호에 걸려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내의 재래시장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강제 착색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중에 강제 착색된 감귤이 유통되고 있을 텐데요. 이건 얼마예요? 이게 3,000원. 잘 익은 감귤, 맛도 좋습니다. 귤 어떻게 해요? 5,000원이요? 예. 이건 얼마예요? 그는 12,000원. 12,000원이요? 예, 여기 5kg. 5kg? 예. 강제 착색된 귤은 볼 수 없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시장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감귤들. 그런데 진열대 아래쪽 감귤이 조금 수상합니다. 야, 이 감이 후숙한 거 같지 않냐? 안 검은 거 같은데? 제대로 검은 거 이거 같아요. 노란 껍질에 비해 갈색으로 바싹 마른 꼭지에 강제 착색이 의심됩니다. 정말 강제 착색된 귤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요? 대개 진열대 위에 있는 감귤들은 색도 곱고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매대 아래쪽에 있는 상자들에서 강제 착색이 의심되는 귤들이 발견됐습니다. 택배도 되고요. 네. 전국에 강원도 들어가요. 일단 택배 시킬 때를 몇 군데 해가지고 한 3군데 정도 해가지고 우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 4곳에서 택배로 감귤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 사무실에 감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같은 날 구입한 감귤들이며 취재진이 직접 적은 송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열자 그중 한 상자에서 유독 썩은 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런 건 상품으로도 못 파는. 이게 후숙된 거 까맣고 마른 이런 꼭지가 보이는 거지. 상자채로 실온에 놓아두니 불과 3일 만에 심하게 썩어버렸습니다. 강제 착색된 감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런 감귤은 쉽게 썩을 뿐 아니라 정상 감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아직 연글지 않은 감귤을 강제 착색시키는 행태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익지 않은 초록색 감귤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일명 청귤이라 불리우는 초록색 귤인데요. 익지도 않은 귤이 왜 거래가 되는 걸까? 작년 여름 제주도 속일댁이라고 불리는 이효리 씨가 제주 영귤로 담근 영귤청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효리 씨가 담근 것은 영귤인데 왜 제주 청귤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알고 보니 영귤은 생산량이 적어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비교적 구하기 쉬운 청귤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귤일까요? 우리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어디에서도 푸른색 청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아, 없어요. 청귤이라고 뭐 청귤은 지금 없어요. 네, 여기는 없고. 얼마를 돌았을까? 우리는 청귤에 관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청귤은 없어요? 청귤은 이거는 여름에 수확하기 전에 여름에 그 뽑아낸 거를 가지고 친다고 팔게 돼요. 몇 팔게 돼 있어요? 알고 보니 감귤이 익기 전에 미숫과를 청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주 감귤 조례에 의하면 판매나 유통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시장에선 청귤을 구할 수 없는 걸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있어. 잠깐만요. 거기 장난하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상인들이 조심스레 알려준 한 가게. 혹시 청귤청 있나요? 없어요. 저희가 거의 청귤은 팔았는데 청 담아놓은 거는 아, 청은 담아놓은 건 안 팔았어요? 그건 안 팔아요. 청귤 있나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인. 저도 담아놓고 이건 안 없구나. 가게 안에도 청귤은 없었습니다. 대신 청귤청으로 만든 음료수를 한 잔 내줬는데요. 오, 맛있는데요? 하더라고요. 응. 이거 얼마나 시간 되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그냥 개인이 살 거라서. 예. 5kg 정도? 5kg 정도?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청귤 지금 닦고 있어요. 한 5kg. 10,000원? 5kg에 10,000원이요? 네. 청귤은 은밀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는 비교적 쉽게 청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럼 구입할 수 있나요? 네. 이제 할수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제주시청에서 청귤을 팔게 한다고 법으로 단속한다고. 녹색 전립 미숫과라 그러죠, 미숫과. 네. 미숫과는 제주도청 조례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긴 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주문이 있는데 안 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거 한 박스 팔았다 그래서 그거 한 박스 팔았다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다는 상인. 인터넷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가게 하나 없는 허허벌판. 가짜 주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귤은 인터넷으로만 팔리는 걸까요? 혹시 비상품과를 걸러내는 선과장엔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색이나 크기가 맞지 않는 비상품과들을 골라내느라 바쁩니다. 청귤 좀 사려고 하는데. 청귤이 있는지 묻자 선과장 한쪽으로 데려가는 직원. 그곳에는 초록색에 전혀 익지 않은 미숙 감귤들이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인대가지고 이 재파란들 자체에 껍질 자체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 밀감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껍질에서요? 키로로 파는 거예요? 이거 5kg에 15,000원 5kg에 15,000원. 네, 주문이 얼마나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예, 작년부터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갑니다. 시장에서 은밀하게 팔고 있던 청귤, 택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올 여름 뜨거운 인기를 누린 제주 청귤입니다. 판매할 수 없는 미숫가 청귤은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은 조금 노란빛이 돌지만 먹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맛은 어떨까? 너무 시고 좀 맛이 쓸쓸해요.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청귤. 관리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관할 시청을 찾아 물었습니다. 후속에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많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전부 치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끝내서 보고서 지금 판다고 하더라고요. 청귤이 좀 없습니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귤이 없다고 하시니까. 거듭 부정하는 담당 공무원. 답답한 마음에 현장 동행을 부탁해봤습니다. 단속반 나갈 때 저희 따라가고 싶거든요. 예, 그럼 내일 오전에 가는 거예요? 오전에요. 혹시 단속 여부가 미리 알려지진 않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다음 날 단속 공무원과 함께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제 착색한 감귤을 팔았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작위로 주문했던 4개의 감귤 상자 중 하나에서 유달리 많은 썩은 귤이 나왔습니다. 후숙된 거 까맣고 마른 이런 꼭지가 보이는 거지. 강제 착색한 감귤입니다. 우리 후숙 없는데 이거 이름 20밖에 없는데. 이게 이틀 만에 와가지고 썩었고 이게 당시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자 이 꼭지가 이거 의심은 되는데 상가장에는 문제가 있어. 윤내에서 섞어서 오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막아야지. 사진을 본 가게 주인이 이번에는 선 과장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온 그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변명. 근데 저희들 근데 가능성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까매야. 이런 유통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아니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재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 공무원이 대신 변명해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판매를 어쨌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조치나 철저하게 골라가지고 상품만 보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같이 가공용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 농가에 반품을 넣으시든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청귤 있나요? 청귤 지금 닦고 있어요. 10,000원? 택배로 청귤을 팔았던 가게입니다. 누가 청귤을 달라 그래서 보내준 거지 우리가 청귤 여기 와가지고 소비자가 누가 와서 청귤을 주라 그래서 보내준 거 우리가 이거 판 게 아니고 내가 밭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저렇게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보내달라서 저희가 보내준 거지.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파는 거. 주문은 해서 보내줬지만 팔지는 않는다는 이상한 주장. 그래도 인터넷 보고 하니까 밭이 있고 하니까 청귤 좀 늘어내면 안 줍니까? 사장님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이해드린 게 만약 사장님 청귤 취급하신다면 앞에 청귤이라고 써있을 거라 없더라고.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걸 다 팔고 우리가 여기다 걸어놓고 파는 건 아니거든. 정말 걸어놓고 파는 건 아니고. 누가 불법을 저지르며 청귤이라 붙여놓고 팔 수 있겠습니까? 상인의 이상한 주장을 납득한 단속 공무원은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가게를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청귤을 팔던 선 과장으로 향했습니다. 키로로 파는 거예요? 이거야 5kg에 15,000원. 5kg에 15,000원. 양이 많아. 지금 대세입니다. 네, 대세예요? 예, 작년부터 굉장히 그런데 청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팔린 걸까요? 아니면 단속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유통이 되는 거는 맞죠? 나갔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금 유통이 보이면 나가지 말라는 그게 있어요. 사진 찍기만 하고 되지 마요. 사진 갖다 잡고. 청귤 판매는 인정하지만 불법인 것은 몰랐다는데요. 그러자 단속 공무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만약
사람들이 원하실 때는 당도가 피부를 가다 만들면 나가서 그런 거. 그렇게 되면은 청색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는 당도 해가지고 나가니까 청기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예, 청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당도만 높으면 청규를 판매할 수 있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 앞으로 그거 조심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아까 저 국조생 그 사람들인 경우는 그러면 남도 체크를 꼭 하시고 보내셔야 돼요. 역시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단속 공무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9월달에 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활동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받은 거는 어쨌든 그 이후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말을 바꿉니다. 그 한 상자가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당도나 색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차승도 같은 확인해야 되고 그게 또 부담분이 아니냐는 이렇게 규격 위반했냐 안 했냐는 또 규격자로 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물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달랑 사진 한 장 가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받기를 힘들다 이거예요. 더 이상의 단속은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상급 기관인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당도만 맞으면 정말 청규를 판매해도 되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쏟기야 미숙 감귤을 청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판매가 된 게 있어서 이것들이 저희들이 그 비상품입니다. 청과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청과는 색도 푸르지만은 당도도 8브릭스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비상품 미숙 감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품과를 규제하는 이유는 감귤의 품질을 높여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크기가 49mm 이하, 70mm 이상의 감귤은 비상품과인데요. 규격자나 종이컵의 아래 위 구멍으로 크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감귤이 상품화가 되려면 반드시 선과장을 거쳐야 합니다. 크기를 선별하고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선과기를 통과하지 못한 비상품과는 상자에 넣지 않고 따로 바구니에 모아놓습니다. 품질과 크기가 선별된 상품과들은 상자에 담겨 검사필 도장을 받습니다. 이 검사대를 먼저 보고 원래 여기 품질 검사하고 잘한다 확인하고 그다음 원래 같은 품질이 있어요. 네? 이게 좀 S자는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기 템플을 확인해 봅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감귤 박람회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제주 감귤을 먹고 구입했는데요. 박람회장 한쪽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비상품과를 팔지 말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감귤을 팔아버리면 이 상품을 객값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산지 폐지하라고 이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감귤 상자. 검사 필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감귤 상자들입니다. 심지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상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내 조례상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감귤을 유통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작다. 제일 작은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값은 10개에 4,000원. 이렇게 비싸요? 그거는 거의 많이 안 나와요. 백화점하고 백화점 되게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직접 감귤의 크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상품과를 파는 것 같아서 그 크기를 재보려고 하거든요. 저쪽 가서 같이 재볼게요.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는 감귤. 그런데 10개 중 무려 6개가 49mm 이하의 비상품과였습니다. 2S 밑으로 된 거랑 2L 이상이 된 거는 그 팔지 못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크기가 작은 비상품과가 서울 유명 백화점에 비싼 값에 납품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나 재래시장은 어떨까요? 우리는 서울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30곳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30곳 중 무려 28곳에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비상품 감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작은 감귤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가공용으로 싸게 팔리는 비상품 감귤을 정상 감귤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 유통 질서를 흔드는 문제가 아닐까요? 야르민이 뭘 도와드릴까요? 비상품들을 제주도에서 막 공짜로 주는데 여기 보니까 판매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제주도죠, 고객님. 여기는 제주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니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조그만 거를 제주도 방어로 조그만잖아요. 네. 그래서 조그만 상품을 달고 나온 상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이랑 한입감귤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다 좀 작죠? 그리고 상품화돼서 나온 것도 많습니다. 비상품 감귤이 상품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상황. 과연 그 이익은 누가 보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것은 손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품 크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 네. 해보니까 크기가 비상품 크기인 거예요. 물건이 이제 성관계에서 기계가 계속 돌잖아요. 네. 돌면 이제 이게 물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귤이 밀리면서 튀거든요. 네. 튀면서 이제 비상품은 비상품대로 빠져요. 이렇게 들으면서요. 별도로. 네. 네, 빠지고 그게 튀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3kg짜리 상자 2개에 50개가 넘는 비상품과 과연 어쩌다 튀어서 들어간 걸까요? 제주도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일단은 불법인 거잖아요. 예, 그 가공용으로 가는 것들은 그 반출 허가를 보통 받고 나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상품용으로 쉽게 해서 우리 시중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은 비상품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불법 유통되지 않은 비상품 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를 폐기 처분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폐기 처분이에요?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귤도 상당히 맛이 좋고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귤입니다. 비상품과는 통조림, 음료수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팔린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 가공 공장은 총 4곳. 그런데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 비상품 감귤의 차례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공도 이제 잘 안 받아보나 이거 어떤 해줄 못했더라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에 썩어버는 거라. 가공을 왜 안 받아요? 너무 밀어놔 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배당이 많이 오질 않으면서. 비상품과는 20kg당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서 3,200원. 상품과와 무려 9배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엄청난 값의 차이가 비상품과 유통의 원인이 아닐까요? 비상품과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귤이 이제 수확되는 철에 몰리게 되면은 이제 쌓이게 돼요. 이게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농가도 귀찮죠. 그거 이제 닦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유통업자들이 20, 30원, 뭐 심지어는 50원까지 더 줘가지고 그냥 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필연적으로 좋은 품질의 감귤도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와 유통업자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론 양심적인 제주 농민들의 마음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재검증을 한 결과 강제 착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비상품과 유통은 오히려 더 늘어난 듯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품과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런 규격자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 규격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종이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대신 종이컵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럼 이 종이컵에 감귤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큰 감귤을 종이컵 위쪽에 올려보면요. 통과할래야 할 수가 없죠. 비상품과입니다. 절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70mm 이상의 비상품과. 반대로 이 작은 감귤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건 역시 49mm가 안 되는 비상품 감귤입니다. 물론 규격자처럼 딱 정확하진 않아도 가정에서 손쉽게 비상품과를 구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 중 만난 제주대학교의 송관정 교수는 저희들에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요. 바로 감귤 포장 상자에 아예 규격자를 부착시켜 놓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감귤 포장 박스인데 안쪽 날개에 이렇게 규격자 모양대로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쪽 날개이기 때문에 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귤을 한번 볼까요? 자, 큰 감귤은 70mm 이 규격자를 통과할 수가 없죠. 아, 이거 비상품과구나. 가정에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죠. 물론 상자를 제작하는 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지만 단속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처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이 박스 안쪽에 규격자 부착을 검토해 주시기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당부드립니다. 현명한 소비가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만듭니다. 비상품과가 아닌 좋은 품질의 감귤 많이 드시고 올겨울도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